현장 소식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전은 보이시는 것처럼 요새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 특공대 병력과 드론, 헬리콥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2차 체포 시도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좀 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차 저지선부터 막아설 차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늘어났고요. 시작부터 진입할 틈을 주지 않겠다라는 경호처의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는 정문 쪽에 철조망까지 설치해서 우회 진입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2차 저지선이 있었던 자리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술 차량과 버스가 추가될 수 있다는 설명도 취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3차 저지선. 경호처의 인력으로 1차 체포 당시와 마찬가지로 인간벽을 더 두껍게 세우고 길이도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야 대통령이 있는 관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김명주 의원님. 네. 자, 1차의 두터운 차벽, 그리고 2차의 전술 차량과 차벽, 3차의 더 두터운 인간띠. 굉장히 관저로 향하는 길은 굉장히 좁고 언덕으로 향해 있는데 경찰 특공대 병력까지 투입한다라는 것은 경찰이 일종의 어떤 무력 충돌도 감안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의견도 좀 분분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가 말하자면 허들 게임, 높이뛰기 경주에 나와서 1차에 150m 허들을 못 뛰어넘고 2차에 200m 허들을 뛰어넘겠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가 눈여겨봤습니다. 첫 네네. 번째 철문이 닫혀 있는데 저절로 열렸고요. 옆에 차 하나 있는 거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사실은 그때 55 경비단도 뒤로 후퇴하고 거의 입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경찰이 말하자면 경호처장 잡아들이자 할 때 공수처가 반대했고 어떻게 보면 쉽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때 강수를 두었으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걸 이제 더 어려운 지경을 만들어 놓고 해결하겠다. 네네. 더 무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공수처가 공수래 공수거 이런 얘기까지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손이다. 그만큼 빈손이다. 빈손 공수처를 얘기했다 보니까 사실은 조직이 이제는 승패의 문제,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절벽 앞에 다다랐기 때문에 무슨 수라도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그나마도 어쨌든 공수처장에 대한 2차 출석 이후에 나름대로의 신병 인도의 강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경호처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강고하게 대통령 보위를 빌미 삼아서 헌법적 권한, 즉 영장 발부에 저렇게 강하게 대처한다는 것도 사실 전 세계적인 망신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강력하게 말하자면 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하는 데까지는 경호처와 말하자면 내부적인 논의를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저렇게 강압적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대통령이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많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공권력 간의 충돌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공수처를 공수래 공수거 하는데 제가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요. 민주당이 억지로 만든 겁니다. 제가 2019년 원내대표 할 때 1년 내내 민주당하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반대했던 것이 바로 공수처 설치였습니다. 그때 무리하게 공수처법을 제가 원내대표 퇴임하고 나서 이제 무리하게 밀어붙였는데 그러니 지금 수사 권한부터 시작해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은 경찰에다가 일임하겠다면서 경찰을 지휘하려니까 경찰이 그거 법에 없는 거 아니냐고 또 얘기 나오고 지금 공수처의 무능이 다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수사 권한이 조정이 안 돼서 공수처 수사하겠다, 경찰 수사하겠다, 검찰 수사하겠다가 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저런 지경에 온 거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 저렇게 끌고 나와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참 너무 답답한 게요. 이제라도 야당이 지금 어제 보니까 이상식 의원이라는 분이 국수본하고 연락한 거 이런 거 다 나오던데 지금 경찰하고 다 내통해서 지금 야당이 하라는 대로 경찰하고 공수처가 하는지 모르는데 이제라도 하나씩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란죄가 경찰에게 수사 권한이 있으면 저는 예. 수사 권한이 있으니 경찰로 이관시켜야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절차에 따라 다 진행을 하면 그러면 저희가 뭐 이것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렇게 무리하게 무슨 뭐 특공대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야당도 무리하게 공수처한테 그것을 강요하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야당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수처장 뭐 고발한다 뭐 탄핵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 이거 우리 매듭을 하나씩 풀자. 경찰로 가져가고 경찰에서는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판단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싶은지 어떤지 예. 그거는 이제 뭐 출석 요구하고 해서 하나씩 수사 하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적법 절차대로 하라. 적법 절차대로 하세요. 적법 절차대로. 네. 어제 그 가운데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공수처를 압박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나왔는데 총을 맞더라도 끌고 나와라. 장갑차 투입하라 등등을 지시하는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이성윤 의원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인데요. 들어보시죠. 기자회견은 저희들한테 공처에서 영장 집행할 것 같습니까? 공처가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될 때까지 될 거다. 공처가 결기가 있다. 거기서 말이죠.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의 위험이 있다고요? 가슴을 열고 쏘라 하십시오. 그런 결기를 가야 됩니다. 윤석열을 수갑 튀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맨날 며칠 들어가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하고 있십시오. 국민들이 그게 바라는 바입니다. 경찰 특공대 이번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재집행할 때? 경찰 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있고. 위원장이 공수처장한테 수사 지휘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영장 체포 집행을 방해하는 듯한 발언은 자중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은 사형이 선고될 것이다 라고 발언해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건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판사 출신이신데요. 역시나 오늘 어쩌다 보니 두 분의 여성 판사 출신 정치인을 모시게 됐군요. 조금 전 들어보니 이성윤 의원이 가슴을 활짝 열고 총을 맞더라도 체포해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공대도 있고 장갑차도 있고 뭐 이런 발언들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럼 본인이 가서 맞으시는 그런 상황이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 이제 공수처에 무리를 해서라도 꼭 체포를 해야 된다. 총 맞아라. 그런 지령을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법사위 21대 법사위 4년 동안 사실 지울 수 없는 뭐 이것은 개인적인 인상입니다만 굉장히 공수처와 민주당에 가깝다는 인상을 굉장히 제가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 장면을 보더라도 뭔가 그 공수처의 뒤에는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공수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갔습니까? 아까 그 나경원 의원님이 너무나도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수사라는 겁니다. 그 내란 외환죄로밖에 현역 대통령은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 없어요. 그럼 공수처가 만약에 윤 대통령을 수사를 한다고 한들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기소를 한다고 하면 내란죄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지금 공수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민주당이 만든 법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립니다만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로 수사를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그럴 생각이 없죠. 왜냐? 만들어진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가 됩니다만 그동안 수사 성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공수처의 이 존재 위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큰 대우를 낚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준비도 안 돼 있고 역량도 부족한데 하겠다고 덤벼든 거죠.
근데 공수처법이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이첩 요청을 하면 검찰이 또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수처로 넘어온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행을 그 체포 집행을 하겠다는 것도 공수 자력으로 못 한다는 것도 사실 공수처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찰이 주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 검찰이 주도해서 발부받았다. 그러면은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다른 기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당연히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지금 며칠 전에 천에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공처 스스로 이 기자들의 상대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200명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냐라는 식으로 답변하긴 했었죠. 할 능력이 없으면 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 이번에 체포영장이 연장이 됐습니다만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누가 하는 건가요? 그거 당연히 공수처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집행 자체에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된다고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사가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을 지휘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 제주는 공이 넘고 정말 그 돈은 광대가 챙기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어떤 그런 위법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공수처가 이 수사를 내란죄 그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응한다. 그것은 조사에 예. 협조를 하겠다 지금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이런 그 국가적인 위기 상황, 그 비극 상황을 초래하기 전에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여러 의원들께서 화기를 소지한 공공용들끼리의 어떤 초유의 무력 충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공유해 주셨는데 박수현 의원님, 네. 조금 전 우리 이성윤 의원의 발언을 들어봤어요. 네. 우리는 이성윤 의원의 발언을 들어봤어요. 총을 쏜 사람이 없는데, 총을 쏘려 했던 사람도 없는데 가슴을 열고 총을 맞더라도 뭐 예를 들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공대와 장갑차로 뭐 들어가라. 뭔가 좀 이 무력 충돌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무력 충돌 상황을 조금 뭐랄까 더 이 뭐 긴장을 돋구는 거 아니냐 불필요한 이런 뭐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우선 최상목 권한 대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한 대행입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경호처에게 즉시 지시를 해야죠. 뭐냐면 가서 이렇게 탄핵 소추된 또 피의자, 내란죄 피의자 아니겠어요? 이걸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국가 공권력의 정식 행사에 대해서 경호처가 경호처법을 넘어선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한대행이 지시하고 지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또 무력 충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님도 정말 국가망신이다 말씀하셨지만 저런 일이 있어서는 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이성윤 의원이 저런 발언을 하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 발언을 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언의 취지는 뭐냐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 힘에서 밀리면 정말 공포탄이라도 쏘고 그래도 밀리면 실탄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보를 민주당 내란 특위는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방면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개인 화기를 소지했다라고 하고 그런 발포 명령을 했을 것이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처음에 계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국민이 믿었어요? 민주당 또 헛발질 하나 했지 않습니까?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어요? 그래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상식적으로 어떤 가능성이라도 제기가 되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법과 절차 지켜야 합니다. 할 일 하십시오. 그리고 경호처장은 빨리 이런 불상사 만들지 말고
어떤 대통령직과 정상적인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 어떤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경호할 경호법상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잉, 법을 넘어서는 어떤 경호, 이러한 과잉 대응이 저러한 문제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짧게 붙이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님과 전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예, 공수처 민주당이 저렇게 만들어서 이 무능한 공수처 됐다 말씀하세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비판 받을게요. 공수처가 왜 필요했습니까? 이 검찰의 자업자득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기소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님 말씀하실 때 애초에 그런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나경원 대표님 계실 때 그거 안 된다고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문 발차라도 하자. 그래서 이 불완전한 공수처가 출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역사는 이런 것들을 부족하면 좀 더 보강하고 예. 만들어서 그런 원칙적인 만든 취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 무능을 민주당도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제 총 발언도 나왔고 경호처가 실제로 발포하려 했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장도 주셨는데 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 폐지로는 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폐지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공수처 답답하니까 폐지하자고 이제는 야당이 한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뭐 경호처가 뭐 발포 명령을 내렸다 자꾸 이러시는데요. 저는 입만 열면 가짜 뉴스가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예. 탄핵안 통과시키기 하루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사살 쪽을 뭐 사살하라 그랬다. 김어준 씨까지 국회에 불러서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제 또 경호처장이 뭐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터무니없는 진짜 가짜 뉴스로 계속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제 한 이상윤 의원의 발언이요. 저거는 저런 게 바로 내란입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폭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야당이 수사지휘권 있습니까? 정청래 의원, 이성윤 의원의 발언을 보십시오. 아니 총 맞을 각오를 하고 영장을 집행해 와라. 그게 바로 내란 선동입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권 없는 거 다 압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출신입니다. 본인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장한테 저렇게 윽박지른다? 저는 야당 의원들의 어제 행위들은 한마디로 내란 선동이라고 봅니다. 예.